예, 안녕하십니까. 전주 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경훈입니다. 지난 차시까지 펀드 표준 판매 절차 4단계까지를 보셨는데요. 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서 적합한 펀드를 선정해서 설명하는 단계까지 4단계까지가 본격적인 투자 권유 절차입니다. 가입하기 전 단계 이 4단계까지를 투자 권유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단계는 이제 권유를 마무리하고 투자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거죠. 자, 고객님 가입하시겠습니까? 제가 쭉 지금까지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가입하시겠습니까? 펀드를 매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의사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봤는데 별로 좀 당기진 않네요. 이렇게 혹시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됩니다. 중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고객님 그래도 이게 더 있고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부당 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확인해서 고객이 싫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절하지 않고 좋네요. 한번 제가 가입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본격적인 서류 작성을 하기 전에 은행원이 한 가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 잠깐 봤던 건데요. 취약 금융 소비자가 있다고 했죠. 또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은퇴자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취약 금융 소비자로 분류를 해서 별도로 특별한 절차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 해당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불이익사항이 있고 이런 걸 유의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더 깊이 설명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별도의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에 따라 상품가입 신청서 안에 아예 이걸 따로 나눠두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양식에서도 한번 봤었죠. 그래서 취약금융 소비자가 있는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고 스크리닝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봤더니 취약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돼. 그러면 그거에 해당된다는 거를 확인해서 설명을 잘 하고 보호 조치를 거쳤다는 거를 또 근거로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고령 투자자 보호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고령 투자자 보호 제도 안에는 투자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숙려라는 게 뭐죠? 좀 더 두고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와서 펀드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4단계까지 쭉 거치고 나 하겠다 해가지고 가입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취약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바로 가입을 안 해주고 가입 처리를 시키지 않고 2영업일 이상을 기다려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딱 가입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니까 가서 나 이런 거 가입했어 이렇게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좀 더 숙려를 해본 다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령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걸 이제 투자 숙려 기간 제도라고 하는데요. 만 65세보다 근데 나이가 더 있으신 어르신들 이제 초고령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 조력 제도라는 걸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고령자 투자 숙려 기간 제도랑 조금 다른 거는 반드시 이 의사를 80세 이상 되신 초고령자 어르신께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적인 투자 판단을 했을 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혹시 어르신 가족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하시겠어요? 라는 걸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꼭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식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집합 투자 상품 거래 신청서가 있고요.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집합 투자 상품 거래 신청서는 이제 뒤에 조금 이따 보실 거고 다른 양식들은 앞에서 제가 다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나온
유형보다 더 높은 걸 원한다. 그럼 그거에 대한 확인서도 받았었죠. 그리고 나 정보 주기 싫어. 내 정보는 소중해. 그랬을 때 또 확인서도 받았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좀 취약금융 소비자다. 그럼 우선 설명하고 보호하는 조치들도 필요했었죠. 자, 그 대표적인 걸로 고령 투자자 보호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작성해보지 않거나 잘 설명을 안 드린 거는 두 가지 있어요. 신청서하고 고령 투자자 보호 확인서. 그 양식을 보고 의사 확인 단계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 집합투자상품 거래 신청서입니다. 예시 양식인데요. 간단한 걸로 봤습니다. 위에 이 집합투자상품 펀드 거래 신청서라는 제목이 있고요. 어떤 상품을 가입하려고 한다고 상품명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리고 계좌번호나 투자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상품 거래 신청서가 그렇듯이 이제 고객의 개인정보를 밑에 이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걸 기입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부분에 뭐가 있냐면 위에 앞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고 조회하고 다른 기관에 이제 줄 수도 있거든요.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청서 안에 간단한 문구로 해서 그 절차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불법, 탈법, 차명거래 하면 안 된다라는 확인을 반드시 한번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금 상품 세일즈를 배울 때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도 있었잖아요. 차명거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막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그 불법이었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로 불법, 탈법, 차명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만약에 이분이 이 고객이 우리 은행하고 처음 거래하는 거다. 펀드 거래로. 그러면 계좌가 없겠죠. 입출금식 계좌가. 그럼 그걸 신규로 개설해서 그 계좌에서 이제 돈이 이렇게 이체가 되도록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후 관리에 쓰일 자산운용 보고서는 뭐 어떤 형태로 어디로 배송을 해줄지, 뭐 이메일로 할지, 우편으로 자택으로 보낼지, 회사로 보낼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뭐 자동이체, 앞서 말씀드린 개설한 입출금 예금에서 자동이체가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수익이 얼마가 났어, 아니면 손실이 얼마가 났을 때 나한테 문자로, SMS 문자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쓰면 이렇게 문자 오듯이 내가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이게 손실이 10% 났어. 그럼 띠링 하고 문자를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고령 투자자 보호 확인서인데요. 이 안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투자 숙려기간 제도나 초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제일 위쪽에는 모든 양식이 그렇듯이 이 양식의 취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투자자가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불안전 판매를 해서 혹시 이분한테 손해가 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보호하는 절차다. 취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합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투자 숙려기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가시면 바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있다가 3일 있다가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충분히 가족들하고 상의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그래도 가입해도 괜찮겠다 하면 그때 가입시켜 드립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자 보호 확인서를 보고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 그래 알았어 하고 사인을 하면 3일 후에 이제 다시 전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서 그래도 가입할 거야 하면 이제 그때 가입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투자 숙려 기간 제도라고 했죠. 특히 이제 좀 위험성이 높은 상품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다음 양식 이제 아랫부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분이 고령자인데 연세를 확인해 보니까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 분이셔요. 그러면 가족 조력 제도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좀 아까 차이가 되는 건 꼭 그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이신 어르신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보시면
초고령자의 단독적인 투자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 밑에 있죠. 자, 원하십니까? 가족 저력 제도가 있는데 이걸 적용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예, 아니요를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가족의 조력을 받아야겠죠. 직접 뭐 아들이나 이런 가족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딸과 전화 통화를 해서 은행원이 전화 통화를 해서 지금 어르신께서 펀드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자 이러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펀드고요. 이런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어떤 분의 투자자고 가족은 누구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의 설명을 드렸고 어떤 조력을 받았다는 것을 은행원이 밑에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서 근거로 남기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부적절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즉 부적절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투자자가 최종적인 의사를 밝혀서 서류들을 작성하고 서류를 완비해서 가입하는 절차까지 봤습니다. 보통 금융상품 여기서 끝난다고 했죠. 근데 이제 펀드는 다음에 마지막 6단계로 사후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사후 관리는 약간 중요해서 두 차시에 걸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사후 관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